자, MBC 연예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는 2023년 가요계를 발칵 뒤집은 피프티의 템퍼링 사태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템퍼링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본격화된 게 6월 달부터니까 벌써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벌써 반년이나 흘렀어? 맞습니다. 벌써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근데 사건의 진행은요, 아직 첩첩산중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발칵 뒤집은 템퍼링 사태인데 2024년에는 안정될 수가 있을까요? 데뷔 6개월밖에 안 된 신인이 정산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요계에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뉴진스는 유학생, 피프티는 K 제거로 성공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보니까 K-팝에 대한 위기론들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K-팝을 요약하는 단어가 위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린 피프티가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여 만신창이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프티는요, 굉장한 오명의 역사로서 K-팝 업계, 한국 전체의 문화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도 눈에 좀 하나 들어옵니다.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연예 10대 뉴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연예계에 존재했었던 뉴스 기사 중에 10대 뉴스 손을 꼽아보면 이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손꼽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예계의 각종 결산, 시상식, 또 많은 공로를 취하는 뉴스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피프티만큼은 산푼이들 때문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때문에 계속하여 안 좋은 이름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빨리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 일명 피프티 2기가 빨리 활동을 시작해줘야 이 피프티라는 이름이 더 더럽혀지기 전에 회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연예계 10대 뉴스에 이 피프티 산푼이들의 템퍼링 사태 이야기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산푼이들을 옹호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딱 하나 유일하다라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죠. 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산푼이 멤버들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자사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인 유니버스 티켓 시청률이 처참하다,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을까요? 담당 PD가 반성하고 심할서라도 썼을까요? 이런 반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쭉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명리학 대가 류동학, 전두환, 서울의 봄, 전두광은 좌파인가, 윤석열. 자, 보이시죠? 이미 안성희 씨, 산푼이의 이야기 근근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격적이게도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요, 6개월이 지금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금방 다른 주제로 사건이 전환이 돼서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또 비판하고 있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신빙성은요,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던지 간에 많은 시청자들은요, 시청자 게시판으로 달려와 불만의 이야기, 지적질을 가감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피프티 사태에서 신뢰도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를 하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죠. 다만 아쉬운 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요, 점차 PPT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 적어도 이 당시 때 일주일 전만 해도 간간히 보였던 PPT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여기 달려가셔가지고 막 악플 달고 막 비방하고 이러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PPT 사태가 과연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백이사가 경찰 조사를 2번이나 받았고, 오히려 이 안성일 씨가 전홍준 대표님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는, 진짜 말도 안 되죠, 허위사실 유포라는 항목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안성일 씨와 백이사에 대한 이 재판 결과 사태는커녕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아니 사건 자체가 잡히지도 않는 것 같다,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애시당초 키나가 인터뷰를 통해서 안성일 씨와의 이 충격적인 증거들을 디스패치를 통해서 많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짝 뜸해졌죠. 2번째까지 밝혀지고 나서 아직 안성일 씨와의 또 다른 통화 녹취가 수개월 동안 이어져 왔었다. 그러면서 이진호 유튜버가 뭐라고 했죠? 이런 걸 암시했습니다. 앞으로 터질 게 더 많이 남아있다. 물론 이게 언론에 터뜨릴 건지 재판에 들어갔을 때 터뜨릴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안성일, 백이사, 삼푼이 언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냐, 우리가 결말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다, 사건 진행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건 진행이 이렇게 좀 느려지고 있을까요? 당초 연말 연초쯤이면 뭔가 이 사태에 대하여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유튜버들, 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이 된 지금 시점에 왜 이들에 대한 사건 조사 자체가 시간이 느린가? 그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연말 연초가 되면요, 이 변호사님이 작성한 글이에요. 법조계는요, 연말부터 3월달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연말에서 연초 때 이 법조계의 인사계가 엄청 불난다고 합니다. 인사조정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사조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인사조정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었던 사건과 재판들이 담당 판사로 다 배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판결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법조계는요, 연말부터 3월달까지가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백이사에 대한 사건 진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된 시점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법조계의 형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3월달까지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보세요, 안성일 씨도 삼푼이들도 본안 소송을 가겠다고 했는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안성일 씨는요, 엄청난 증거 자료로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엄청난 법의 철퇴를 이미 예고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 거짓말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역고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더불어 삼푼이들은 어떻죠? 당초 예고된 것처럼 더 이상의 입장문을 밝힐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근데 왜 이 양측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법조계의 여러 흐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잠깐 움츠리고 있을 뿐,
연초가 되기 시작하면서 3월달이면 인사조정이 끝난 법조계가 엄청난 재판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삼푼이들의 2차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소송 비용은 엄청난 액수다라고 이진호 유튜버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삼푼이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이성적으로 이게 더 손해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들은 감행을 했습니다. 이미 굽힐 수 없는 단계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인 건지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뭔가 정말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의 증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요 계속하여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본안소송에서 또 이 안성희 씨처럼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왔듯이 이 삼푼이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키나에 대한 비방까지도 또 다른 증거까지도 제공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심을 해서는 어떻죠?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템퍼링 사태가 연예계 10대 기사에 오를 만큼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제2의 템퍼링까지는 아니지만 소속사의 뒤통수를 그냥 풀스윙으로 후려버리고 나간 당사자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벌써 이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유준원 씨죠. 근데 유준원 씨 최근 연재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손꼽은 템퍼링의 사태의 주범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피프티와 유준환 씨를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해 강력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준환 씨도 피프티 사태와 유사하죠. 이 멤버들을 배신하고 소속사를 배신하고 데뷔 직전에 갑자기 나는 소속사 나가겠다. 혼자 하겠다. 그래서 이 소속사의 대표님도 오히려 유진원 씨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됐죠? 복귀 제안에 무응답을 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취소하고 바로 방송 활동을 하겠다. 모든 활동을 시작하겠다. 근데 이게 뭔가 모양새가 우리가 겪었던 것과 좀 오마주 되지 않습니까? 약간 데자뷰가 좀 일어나지 않으세요? 봤던 것 같은데. PFT랑 똑같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그토록 삼푼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었고 돌아오기만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 일체 무시를 하며 법적 대응을 했죠. 유준원 씨도 똑같습니다. 30억 손해배상 소송 대응에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어요. 와, 태평양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등, 2등 하는 초대형 법무법인 로펌입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선임한 광장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이 있는 태평양이에요. 우리나라 3대 로펌 아닙니까? 태평양, 세종, 광장. 근데 유준원 씨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엄청난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을까요? 기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MBC 소년 판타지 이걸로 데뷔를 하고 방송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무단 이탈과 수익 분배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졌죠. 이 김광수 대표라는 사람은요,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이전에만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하여 함께 가겠다. 그러며 재합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무응답했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 김광수 대표님은요, 복귀 제안에 무응답한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애시당초 오디션 기간에도 가장 많은 인기 투표를 받았다고 하죠.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얄팍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김광수 대표를 보면 전홍준 대표님의 이 흐름과 좀 유사해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회도 주고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아쉽고 안타깝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 복귀할 기회를 줬지만 무응답인 채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거 뭐 사실 30억 손해배상 소송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전부 다 산푼이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키나가 돌아온 걸 봤다면 저 유준원이라는 멤버도 키나를 보고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야 할 텐데 뭐 내부적인 또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템퍼린 사태와 귀결되는 이 모습이 오죽했으면 이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 이 유준원 씨와 피프티를 동급으로 취급하며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고 산푼이들은 공교롭게도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습니다. 다들 어디서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은 많이 선임을 해서 어떻게든 소속사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결국 지금은 살짝 폭풍전야 같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1월부터 3월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아마 이들의 말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에 반면 키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기 활동을 해나가며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피프티라는 큰 부담감을 키나가 온전히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전홍준 대표님 역시 지금 피프티 2기를 살리기 위해선 키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죠. 이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건 투자처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이 아직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프티라는 좋은 브랜드 네이밍을 계속하여 활성화시키려면 키나가 굉장히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나가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영상 찍고 틱톡 활동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허니즈 팬분들 그리고 이 피프티 사태를 지켜보는 시청자분들 계속하여 키나 응원해 주시고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해주는 그 마음 계속 잔불처럼 확 타오르는 불보다 잔불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잔불과 같이 우리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피프티 오피셜 트위터 계정 되겠습니다. 요즘 이 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이 워낙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일단락이 된 건지 그리고 어트랙트의 걸그룹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면 산푼이 멤버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사태를 보면은 최근에 올라온 이 컨텐츠 아마 피프티 키나 팬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보면은 이 피프티 오피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죠. 조회수는 현재 82,000뷰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좀 더 시청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아마 소시 영상만 주로 보시던 분들에게는 아마 생소한 모습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글로벌에서 빌보드 뮤직을 그냥 강타해버린 피프티 키나인데 10만 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는 7분 정도의 브이로그 영상이었는데 이게 사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놀라운 게 방금 말씀드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위해서 간 키나가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일이라고 표현을 하냐? 걸그룹에게 있어서 브이로그를 찍고 거기서 댄스를 찍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일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냥 미국을 여행 삼아 다녀온 게 아니라 많은 허니즈 팬들을 위하여 전홍준 대표님도 키나도 열심히 가서 컨텐츠를 촬영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착해서 본인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하고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을 처음 가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 찍으라 그러면 정신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키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 다시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열정이 이런 키나의 업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라고 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그만큼 키나는 걸그룹 활동에 진심이고 최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역시 키나의 이런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뭐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키나를 가장 기존에도 아껴왔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은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더기버스의 무리들이 키나에 대한 굉장히 편파적인 평가와 그런 대우를 했기 때문에 키나가 지금껏 대박이 나지 않았던 거구나. 뭐 사실 요런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키나가 이 짧은 브이로그 안에도 자신이 얼마나 이 헐리우드 써있는 이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은 것을 예고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허니드 팬분들은 키나의 이런 캡처가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은 장면만 잡히네요. 아, 잡혔네요. 제대로 된. 자, 키나의 미모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인기상 투표가 정말 계속하여 1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분들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산푼이들은 어떨까요?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올라왔었죠. 피프티 등 연예인 영향력 악용한 템퍼링 집단은 그야말로 퇴출시켜야 한다. 퇴출 그 자체라는 말을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템퍼링에 대한 부분도 단호히 할 것을 공고히 했는데 연재협은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그야말로 근절되어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그야말로 퇴출 처리가 돼야 한다.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강력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업계의 산푼이들은요, 이미 소속사와 계약까지 해지가 된 마당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산푼이들의 미래가 이게 어디 녹록하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굉장히 반대로 피프티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입력한 수십억 건의 검색량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이세요? 글로벌 노래 검색량 중에서 K-팝이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딱 두 곡입니다. 첫 번째가 피프티의 큐피드,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전국 멤버의 세븐 노래가 각각 5위와 10위에 올랐어요. 글로벌 노래 검색에서도 피프티의 큐피드가 탑5 안에 들어간 것이 충격적인데, 두 번째로 충격적인 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전국 멤버보다도 5계단이나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 큐피드라는 노래가 활동하면서 해외에 알려진 기간이 뭐 1년 정도 되나요? 아니죠. 길어봐야 몇 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위상을 세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그런 위상을 세운 피프티라는 이 그룹명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전홍준 대표님이 잘 보호했다라는 것 자체가 키나에게도 피프티 이기에게도 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보면 해외 팬들도 조용히 참전하는 것 같다. 뭘 참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피프티 키나의 글로벌 팬덤 분들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인기상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해외 팬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특히나 정말로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열릴 때쯤에는 인기상 1위라는 엄청난 쾌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해외 기사가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피프티 2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멤버들을 뽑는 오디션이요, 일본 요코하마에서도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스타 요코하마라는 곳에서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이
함께 콜라보 협업을 하여서 멤버 오디션을 본다. 그러면서 키나의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야, 일본 멤버도 지금 뽑힐 수 있다. 새로운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 멤버에는요, 3명 중에 1명이 일본인 멤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이죠. 그만큼 이제는 뉴 피프티 걸그룹은요, 더욱더 글로벌 그룹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고 보니 어떻습니까? 일본 멤버까지 뽑겠다라는 상황 속에 이 산푼이 멤버들, 이제 멤버라고 할 수도 없죠. 산푼이들은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차게 내놓던 7차 입장문이 굉장히 보기 민망한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8차 입장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아마 많은 피프티 팬덤분들, 대중분들도 눈여겨보고 계셨을 텐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칫 잘못 입장문을 냈다가는 역풍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본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입장문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푼이 멤버들의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본 멤버들까지 만약 뽑히게 되면 이거 정말 기존 산푼이 멤버들하고의 퀄리티와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키나에 대한 팬심이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키나죠? 이것도 AI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키나가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참 생소하죠? 교정기도 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굉장히 앳된 모습입니다. 완전히 어릴 때니까요. 7년이라는 연습 기간 동안 엄청난 시간을 보내왔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서울에 올라와 자취까지 하며 연습생 시절을 보냈던 키나이기 때문에 이런 앳된 모습부터 최근에 이 브이로그까지 찍은 모습을 보면 의외로 심지가 굉장히 단단한 아이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핏 가수도 비슷하지만 무명 시절이 길수록 그리고 이렇게 연습생 시절에 서러움이 있듯이 자신이 성공하기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잘 다지며 길을 걸어온 가수들이요. 크게 성공하고요. 크게 성공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아가서는 롱런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걷게 된다라는 걸 저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키나가 산푼이들과 함께 한때는 휘둘려서 템퍼링 사태에 합류할 뻔했지만 퍼뜩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키나의 설득에도 돌아올까 말까를 고민했었던 2명의 멤버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세왕님이 미국 CEO로서 어트랙트 미국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빌보드부터 전홍준 대표님과 틱톡 본사에 가서 많은 협업들을 이뤄내고 있는 글로벌 행보를 엄청나게 걷고 있습니다. 이 어트랙트는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졌어요. 수백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제 피프티 뉴 제너레이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게 될 겁니다. 순식간에 중견기업급의 우리나라 5대 기획사 안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라는 평가를 괜히 받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최근 이 피프티 공식 계정을 보면 키나가 또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뉴 제너레이션 빨리 복귀하는 거 아니냐, 또는 키나가 솔로로서 뭔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들도 다양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틱톡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올라온 이 영상도 보면은 틱톡에 올라온 댄스 챌린지입니다. 사실 이 피프티 자체가 워낙 댄스 챌린지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은 이 점을 한 번 더 공략하려고 이런 활동을 키나를 통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나는 비록 혼자지만 누구보다도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사태가 굉장히 촉발됐었던
뜨거운 감자인 시절에 비해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이 PPT 사태와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에 대한 응원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키나와 반대되는 산푼이들을 옹호했었던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여전히 사과한 줄 없죠.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처참합니다. 1%대에서 0.5%까지 50% 이상 시청률이 폭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JTBC와 협업한 어트랙트의 걸그룹 오디션이 방영하는 순간 이 유니버스 티켓은 더욱더 큰 격차를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러한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큐피드 노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나 파트가 아예 없는 수준이다. 키나가 랩할 때 옆에서 화음 넣어주는 것밖에 없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큐피드가 대박난 이 신화 속에 누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누가 얹혀갔는지, 누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누가 황당하게도 부풀려진 대우를 받았는지를 대중들은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전히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란의 성격이 궁금하냐? 이 짤을 보면 얼마나 팬을 위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팬을 생각하는 여자 아이돌은 없었다. 순수한 아란이다. 아마 이 야구장에서 팬분을 마주쳐서 이 아란이었던 산푼이 멤버 한 명이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이 빛바랜 과거가 되는 거죠. 정말 팬을 생각했다면 빌보드에서 대박 나자마자 소속사에 통수를 치고 나갈 것이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소통하고 기획사, 소속사와 제대로 된 회의와 합의점을 끌어냈어야 할 겁니다. 본인들의 미래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하여 선택한 것들이 결국 전부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제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산푼이들을 여전히 지지하거나 이들을 옹호하려는 소수의 세력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아마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팩트로서 정의의 심판이 결단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와중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홍준 대표님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뭘까요? 바로 키나의 솔로 큐피드 리믹스 음원 빨리 발표해 주시죠.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키나의 솔로가 나오기에는 키나가 혼자 소화해야 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지지와 산푼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정의 구현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